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유월 2627일 금토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퀴라소 vs 코트디부아르. 퀴라소는 타이트 총의 측면 돌파와 바쿠나의 패스 전개를 활용해 공격의 출구를 만들 수 있다. 양가 역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신체 경합을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공격진의 개인 능력보다 포백의 간격 관리가 승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퀴라소는 수비수가 많이 내려선 상황에서도 서로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한 명이 공을 향해 전진하면 그 뒤에 공간을 곧바로 메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공격진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이 한 번만 정확하게 들어가도 파이널 서드가 열리면서 수비 대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캐시에가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견디며 공격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공을 빼앗긴 뒤에도 빠르게 세컨드볼을 회수해 공격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Y는 퀴라소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올라오는 순간을 읽고 수비 라인 뒤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순간적인 움직임만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디오망대가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벌어진 틈을 향해 침투한다면 퀴라소 수비진이 재정비되기 전에 곧바로 슈팅 장면까지 연결할 수 있다. 결국 퀴라소가 수비 숫자를 늘리더라도 간격과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코트디부아르의 빠른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 중원 장악력과 공격진의 침투 완성도, 파이널 서드에서의 선택지까지 비교하면 코트디부아르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퀴라소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오버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퀴라소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에콰도르 vs 독일.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홈과 원정 구분보다 객관적인 전력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에콰도르는 전방 압박을 통해 독일의 후방 전개를 끊으려 하겠지만 압박이 한번 풀린 뒤 수비 위치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특히 1선과 2선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 무시알라가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비르츠도 수비 라인 앞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할 수 있다. 무시알라가 드리블로 한 명을 벗겨내면 에콰도르 중원은 중앙을 좁힐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간격까지 함께 벌어질 수 있다. 독일은 이 공간을 활용해 공격 방향을 빠르게 바꾸면서 하베르츠의 침투와 피르츠의 마지막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 반면 에콰도르는 예보아와 플라타의 돌파를 앞세워 역습을 노리겠지만 주변 지원이 늦으면 개인 돌파 이후 공격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독일이 볼 점유율을 장악해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면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에콰도르가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더라도 걷어낸 공을 다시 독일이 선점하면 수비 대형을 정비하기 전에 연속적인 공격을 허용하게 된다. 결국 단발적인 역습에 의존해야 하는 에콰도르보다 점유와 위치 교환을 통해 공격 기회를 꾸준히 축적할 수 있는 독일이 훨씬 유리한 경기다.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 문전 앞 공격 선택지까지 비교하면 독일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콰도르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오버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콰도르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일본 vs 스웨덴. 일본은 쿠보의 부상 이탈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의 방향을 바꾸고 마지막 패스를 공급하던 핵심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토 주냐가 터치라인을 넓게 사용하며 스웨덴의 윙백을 정면으로 공략하고 카마다가 안쪽에서 패스 연결을 책임지는 형태가 중요해졌다. 이토 주냐가 빠른 발로 측면 깊숙한 곳까지 전진하면 우에다는 니어 포스트와 중앙을 오가면서 낮은 크로스의 도착 지점을 노릴 수 있다. 일본 특유의 빠른 패스 교환이 살아난다면 스웨덴의 중원 간격을 벌리고 일정 시간 경기 주도권을 잡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승부는 점유율보다 공을 잃은 직후 일본이 넓어진 수비 뒷공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일본이 공격을 위해 윙백을 높게 올린 상황에서 전방 압박이 한 번에 벗겨지면 요케레스가 몸으로 공을 지켜내고 이삭이 곧바로 배우로 침투할 수 있다. 그리고 베리발이 중원에서 전진에 가담하면 일본의 중앙 미드필더는 공을 가진 선수를 막을지 뒤로 뛰어드는 공격수를 따라갈지 빠르게 선택해야 한다. 스웨덴은 복잡한 패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긴 패스와 두세 번의 연결만으로 일본의 최종 수비선 앞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준비한 조직적인 전방 압박 자체를 건너뛰고 곧바로 센터백과의 신체 경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위협적이다. 일본 중앙 수비진은 요케레스의 힘을 견디는 동시에 이삭의 빠른 침투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수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토 주냐의 측면 돌파와 카마다의 빠른 연결을 통해 스웨덴 수비를 흔들 수 있지만 크로스 이후 공중볼 경합에서도 높이의 열세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스웨덴은 정상적인 공격 전개뿐 아니라 코너킥과 측면, 프리킥에서도 일본의 약한 지점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몸싸움과 제공권 경합이 반복될수록 일본 수비진의 체력 소모가 커지고 세컨드볼 처리 과정에서도 한 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본이 이토 주냐를 활용해 측면에서 활로를 만들더라도 경기 전체를 결정할 힘과 높이 배우 침투의 위력에서는 스웨덴이 한 수이다. 쿠보의 공백까지 겹친 상황에서 일본이 기술적인 패스만으로 스웨덴의 신체 조건과 직선적인 공격을 90분 내내 통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일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튀니지 vs 네덜란드. 튀니지는 엘리아스 4대 측면 돌파와 한니발, 매브리의 활동량을 앞세워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볼을 전진시키지 못하면 공격진의 장점이 살아나기 전에 경기 주도권부터 내줄 수 있다. 특히 탈압박 과정에서 선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고 패스를 받을 위치가 겹치면서 전개 방향이 단순해지는 문제가 치명적이다. 네덜란드가 이 타이밍을 읽고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면 튀니지는 자기 진영에서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말런과 각포에게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프랭키 대용이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낸 뒤 공격진의 침투 방향에 맞춰 빠르게 전진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 튀니지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 말런의 뒷공간 침투가 살아나고 라인을 내리면 테파이와 각포의 중거리 슈팅이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튀니지는 수비 위치를 어디에 두더라도 서로 다른 공격 패턴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중립지역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명목상 홈과 원정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다. 결국 경기의 핵심은 탈압박 능력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이며 이 부분에서는 네덜란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튀니지 패 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 오브 언더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튀니지 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튀르키예 vs 미국. 튀르키예는 아르다, 귤러의 왼발 전진 패스와 케렘 아크티르크올루의 안쪽 침투를 활용해 미국의 측면과 중앙 사이를 공략할 수 있다. 바르시아 알페르 일마즈가 강한 몸싸움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켜낸다면 공격 지역에서 점유 시간을 늘리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이 끊긴 직후 중원 압박의 타이밍이 어긋난다면 중앙 통로가 열리고 미국이 파이널 서드까지 빠르게 전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플리식의 중앙 이동과 맥케니의 후방 침투로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플리식이 튀르키예의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에서 전방을 바라보며 볼을 잡는 순간 수비진은 뒤로 물러나거나 중앙 수비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리고 중앙 수비수가 플리식을 막기 위해 전진하면 발로건이 그 뒤 공간으로 침투하고 수비진이 자리를 지키면 맥케니가 늦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며 슈팅 숫자를 늘릴 수 있다. 튀르키예가 중앙을 보호하기 위해 미드필더를 낮게 배치하면 아르다, 귤러와 전방 공격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반대로 전진 압박을 선택하면 수비라인 앞 공간이 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플리식과 맥케니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공격에 가담하고 발로건이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한 가지 수비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포체티노 감독의 변칙적인 이선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튀르키예는 후방 전개 과정에서 패스 선택지가 줄어들고 위험 지역에서 볼을 빼앗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플리식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튀르키예의 중앙 수비 밸런스는 무너지고 미국이 원하는 공격 흐름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튀르키예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튀르키예 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파라과이 vs 호주. 파라과이는 사나브리아의 문전 움직임과 갈라르사의 적극적인 전진 가담을 통해 공격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갈라르사는 튀르키예전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호주 역시 페널티 박스 바깥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미겔 알미론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파라과이는 측면에서 직접 공을 운반하고 상대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자원을 잃었다. 갈라르사가 중원에서 공격 방향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알미론이 담당했던 폭발적인 전진 드리블과 측면 돌파까지 동일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파라과이의 전개 속도가 느려지면 사나브리아와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고 최전방이 상대 중앙 수비수 사이에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쿠바스가 강한 압박으로 호주의 첫 번째 패스를 차단하더라도 이란쿤다와 마빌이 서로 다른 측면으로 벌어지면 좌우 공간을 동시에 통제하기 어렵다. 반면 호주는 5-4-1 수비 블록으로 중앙 통로를 먼저 봉쇄한 뒤 파라과이의 공격을 측면으로 밀어낼 수 있다. 파라과이의 횡패스가 길어지거나 측면에서 공을 받는 선수의 시야가 제한되는 순간 강한 압박을 가해 역습의 출발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공을 빼앗은 이후에는 오닐이 지체하지 않고 전방을 바라보며 이란쿤다의 침투 방향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장면이 핵심 공격 루트가 될 전망이다. 이란쿤다가 넓은 공간에서 속도를 붙이면 파라과이의 최종 수비진은 뒤로 달리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투레가 중앙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는 동안 마비리 측면 폭을 확보하면 호주의 역습은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파라과이가 점유 시간을 늘리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수록 호주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뒷공간 침투 조건도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세트피스에서도 호주는 니어 포스트를 향한 빠른 침투와 헤더 방향 전환을 통해 반복적으로 골문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파라과이가 공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인 득점 기회의 질에서는 호주가 앞설 수 있으며 역습과 코너킥이라는 두 가지 확실한 무기가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릴 전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라과이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영유월 27일 토요일. 노르웨이 vs 프랑스.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기이며 프랑스가 중원 점유와 파이널 서드 진입 횟수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세르키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음바페가 수비 라인의 시야 밖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노르웨이의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다. 두 선수가 짧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 곧바로 자리를 바꾸면 노르웨이는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음바페의 뒷공간 침투까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티랑이 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거나 측면에서 안쪽으로 진입하면 음바페와 세르키가 활용할 수 있는 중앙 공간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라르센과 세를로트의 제공권을 살리기 위해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와 문전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누사의 돌파는 분명한 공격 수단이지만 공이 전달되기 전부터 프랑스가 측면의 수적 우위를 형성한다면 속도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노르웨이가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수록 음바페가 공략할 뒷공간도 넓어지고 한 번의 직선 패스만으로 수비 대형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결국 프랑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연계를 통해 수비 시선을 끌어낸 뒤 음바페의 라인 브레이킹과 니어포스트 슈팅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노르웨이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노르웨이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세네갈 vs 이라크.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압박 수행 능력을 비교하면 세네갈의 우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세네갈은 잭슨과 마네가 후방 패스 경로를 압박하고 게헤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2차 커버를 들어가 상대 전환을 끊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라크가 알아마리를 거쳐 차분하게 전진하려 해도 패스를 받을 공간 자체가 좁아질 수 있으며 결국 아이맨 후세인을 향한 긴 패스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네갈은 공중볼 경합 이후 주변 선수들이 빠르게 낙하 지점을 점유하기 때문에 이라크가 긴 패스 한 번으로 공격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 공을 탈취한 이후에는 잭슨이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마네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곧바로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게헤가 후방에서 공격 전환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세네갈은 여러 명이 공격에 가담하고도 상대 역습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감을 갖춘다. 반면 이라크는 강한 전방 압박을 벗겨내지 못하면 중원과 최전방의 간격이 벌어지고 아이맨 후세인이 수비수 사이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큰 무대에서 압박의 속도와 접촉 강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평소보다 판단 시간이 짧아지고 후방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가 실점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 세네갈은 세트피스에서도 코너킥과 프리킥을 통해 직접적인 제공권 싸움을 걸 수 있으며 첫 번째 슈팅이 막히더라도 세컨드볼을 회수해 공격을 이어갈 힘이 있다. 그럼에도 이라크가 수비 간격을 좁히고 버티는 구간은 존재하겠지만 압박의 밀도와 공격 전환 속도,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세네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세네갈 승주력. 핸디승 강축.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카보베르데 vs 사우디아라비아. 카보베르데가 공략해야 할 지점은 사우디아라비아 풀백 뒤에 생기는 넓은 공간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 풀백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측면 수비 복귀가 늦어지고 센터백 바깥쪽 통로까지 쉽게 열리는 약점을 보인다. 조반 카브랄은 바로 이 공간에서 가장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다. 측면에 넓게 위치하다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상대 풀백은 따라갈지 바깥 공간을 지킬지 선택해야 하고 그 판단이 늦어지는 순간 전방을 향한 패스길이 열린다. 누노 다 코스타는 수비 라인과 나란히 움직이다가 패스가 나가는 시점에 맞춰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어설픈 오프사이드 트랩을 상대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미로 몬테이로가 중앙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며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낸다면 카브랄은 보다 여유있게 전방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카보베르데가 중앙에서 짧은 패스를 연결한 뒤 측면으로 빠르게 공격 방향을 바꾸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간격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알도사리의 개인 돌파와 알브라이칸의 침투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격이 끊긴 뒤 수비 형태를 다시 갖추는 과정에는 불안이 따른다. 칸노와 풀백들이 동시에 높은 위치를 잡은 상황에서 공을 빼앗기면 카보베르데는 첫 번째 전진 패스만으로도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빠르게 골문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리그에서 오랜 시간 익숙한 환경과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해왔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방향 전환이 반복되는 국제무대에서는 대응 속도가 늦어질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이른값보다 측면, 뒷공간과 최종 수비 라인의 간격을 누가 더 정확하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하다. 카브랄의 대각선 패스와 누노 다 코스타의 라인 브레이킹이 맞물린다면 카보베르데가 보다 선명한 득점 경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카보베르데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우루과이 vs 스페인. 이번 경기는 우루과이의 전방 운동 능력과 스페인의 점유 기반 공격 구조가 맞붙는 경기다.
우루과이는 누네스와 펠리스트리의 속도를 활용해 스페인 수비라인 뒤편을 빠르게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공을 운반하며 직접 공격 속도를 높이는 장면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을 위해 여러 선수가 동시에 전진한 뒤 공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중앙 간격이다. 우루과이의 미드필더들은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좌우 이동폭이 커지는 순간 서로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질 수 있다. 그 사이 하프스페이스에 공간이 생기면 스페인은 굳이 위험한 패스를 시도하지 않고도 전방을 바라보며 공을 받을 수 있다. 페드리는 바로 이런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과 다음 패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판단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다. 우루과이의 중원 압박이 한쪽으로 몰리면 반대편으로 공을 돌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자리를 지키면 그 앞뒤 공간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페드리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루과이의 최종 수비 라인은 계속 불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센터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누네스가 아닌 스페인의 측면 공격수들이 배후를 파고들 수 있고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 페드리에게 슈팅과 패스 공간을 동시에 내주게 된다. 오른쪽에서는 야말이 넓게 벌려 수비수와 1대1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야말이 바깥쪽 돌파를 시도하면 측면 수비수가 뒤로 밀리고 안쪽으로 접으면 우루과이의 중앙 미드필더가 추가로 수비에 가담해야 한다. 그 순간 중원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페드리와 토레스가 활용할 공간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반대쪽과 중앙을 오가는 토레스는 야말처럼 공을 오래 소유하기보다 수비수의 시야 밖에서 침투하며 마무리 지점을 선점한다. 그래서 야말이 수비 숫자를 끌어당긴 뒤 반대 방향으로 공이 넘어가면 토레스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우루과이는 누네스의 폭발적인 침투와 발베르데의 중거리 슈팅을 통해 스페인 수비를 위협할 수 있다. 펠리스트리가 측면에서 수비수를 제치며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하는 장면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공격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중원 보호가 약해지면 스페인의 패스 전개를 끊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스페인은 급하게 공격하지 않아도 볼 점유율을 높이며 우루과이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충분히 벌어진 순간 페드리의 전진 패스, 야말의 안쪽 돌파, 토레스의 배후 침투를 번갈아 활용할 수 있다. 볼을 더 오래 소유하는 팀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는 점유율을 장악하는 쪽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우루과이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중원 뒷공간이 열리고 수비 라인을 낮추면 스페인이 박스 주변에서 공을 돌릴 시간이 늘어난다. 결국 우루과이는 공격적으로 나가도 부담스럽고 내려앉아도 스페인의 세밀한 패스와 측면 개인 능력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스페인이 점유율과 패스 숫자를 늘리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페드리가 우루과이 중원에 벌어진 틈을 파고들어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면 야말과 토레스가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술적 간격과 볼 소유 능력,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선택지까지 비교하면 스페인이 경기 전체를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우루과이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우루과이 패 추천. 언더 추천. 이집트 vs 이란. 이번 경기는 이란의 강한 전방 압박을 이집트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이란은 타레미를 중심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하고 측면 미드필더까지 높게 전진시키며 빌드업을 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차 압박에 많은 숫자를 투입한 뒤 최종 수비선이 함께 올라오지 못하면 에자톨라의 뒤쪽과 센터백 앞 공간이 넓게 비어버릴 수 있다. 이집트는 바로 이 구간에 살라와 지코를 배치하고 짧은 패스로 압박을 벗겨낸 뒤 마르무시의 침투를 연결할 수 있다. 살라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 이란의 왼쪽 수비가 안쪽으로 끌려가고 그 순간 반대편에서 지코가 페널티 박스 전방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선수 중 한 명이 세컨드 라인에서 공을 잡는다면 강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다. 특히 지코는 왼쪽에서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며 오른발 슈팅 각도를 만드는 데 능하고 살라는 수비가 붙기 전에 빠르게 왼발 마무리로 연결할 수 있다. 마르무시 역시 상대 센터백이 전진하는 순간 뒷공간으로 곧바로 침투할 수 있어 이란의 느린 커버 구조를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다. 반면 이란은 타레미의 연계와 가이디의 개인 돌파를 활용해 반격할 수 있지만 공격 숫자를 늘릴수록 공을 잃은 뒤 수비 전환 부담이 커진다. 티우아나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지는 이동 일정도 체력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는 후반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란이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더라도 그 압박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살라와 지코가 세컨드 라인을 점령하고 마르무시가 최종 수비선 뒤를 공략하는 이집트의 공격 구조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공간 활용 능력과 공격 전환 속도, 그리고 후반 체력 유지력까지 감안하면 이집트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이집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뉴질랜드 vs 벨기에.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만큼이나 볼을 소유한 뒤 공격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는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벨기에 수비를 흔들고 바르바르 세스의 뒷공간 침투로 빠른 공격 전환을 노릴 수 있다. 클레이턴 루이스가 중원 압박을 벗겨낸 뒤 전방으로 정확하게 공을 전달한다면
뉴질랜드도 제한된 기회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있다. 하지만 벨기에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패스 경로를 선점하면 뉴질랜드의 전진은 자연스럽게 측면 롱볼과 이른 크로스에 치우칠 수 있다. 반면 벨기에는 브라이너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패스 방향을 바꾸고 루카쿠가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붙잡아두면서 공격 공간을 넓힐 수 있다. 도쿠는 넓은 측면에서 공을 받은 뒤 단순히 돌파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가 바깥쪽을 막으면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컷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그리고 벨기에 선수들의 탁월한 오프 더 볼 움직임과 패스 앤드 무브먼트가 이어지면 뉴질랜드는 공을 따라 수비 블록 전체를 계속 이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흐름이 반복될수록 뉴질랜드의 중원 압박은 점차 느슨해지고 수비 라인 앞쪽과 파이널 서드 지역의 벨기에 공격진이 활용할 공간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경기 막판에는 뉴질랜드의 체력 저하로 라인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토크가 넓어진 측면 공간에서 속도를 붙인다면 수비수 한 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루카쿠가 중앙에서 크로스와 침투 패스의 도착 지점을 선점하고 때 브라이너가 후방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공급하면 벨기에는 비교적 많은 슈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뉴질랜드가 우드를 활용한 공격으로 한두 차례 반격할 수는 있지만 경기 전체의 점유율과 파이널 서드 장악력에서는 벨기에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서 벌어지는 수비 간격을 도쿠의 돌파와 브라이너의 패스가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벨기에가 승리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질랜드 패 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오버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질랜드 패 추천. 언더 추천 BS.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